주세현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음봉 만드는 걸 왜 이렇게 만들까요? 음봉 만드는 거하고 양봉 만드는 거의 차이가 뭘까요?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음봉으로 매집하고 파동 만드는 것과 양봉으로 매집하면서 윗꼬리 다는 장대봉, 장대 양봉을 만드는 것과의 차이가 뭘까요? 팁을 드리자면 물량수와 캔들하고 관련있습니다. 이 지점들입니다. 차명계좌 손바퀴 의견들이 많으시네요. 물량 매집하려고 물량수와 캔들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량수와 캔들은 어떻게 띄우나요? 팁 한 개 더 자세하게. 물량수와 캔들은 어떻게 띄웁니까? 갭 띄우죠. 갭 띄워서 올렸다가 음봉으로 내려가면서 물량수와 캔들을 이렇게 만들죠. 위아래 꼬리 달든지. 어떤 의미일까요? 요것과 요거의 차이. 갭을 띄우죠. 물량수와 캔들은. 이렇게 음봉으로 만드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가를 보시면 돼요. 시가가 16% 시작해서 고가 상한가 찍고 종가가 시가보다 아래로 마감이 됩니다. 여기도 보세요. 시가를 갭을 띄워서 시작을 해서 7%에서 고가 띄웠다가 종가가 마이너스로 마무리됐고, 이때도 보세요. 갭을 띄우죠. 갭을 띄우면서 시가 13% 출발해서 고가 24% 찍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도 보세요. 갭을 띄워서 시가 5% 시작해서 고가 9%로 찍고 저가는 마이너스 3%로 마감이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으면요, 한 방에 물량을 소화시키면서 고점에 끌어올려서 단타개미들 물리게 하고 내려까고, 또 갭 띄워서 물리게 하고 내려까면 손절 물량 받고, 또 갭 띄워서 전고를 한 방에 돌파하기 위해서 갭을 띄워요. 전고를 한 방에 돌파하기 위해서 갭을 띄우는 이유, 쉽게 돌파하기 위해서. 그 대신 욕심 많은 개미들은 고점에 따라 들어옵니다. 갭을 띄우면서 한 방에 돌파하면서 이렇게 만들죠. 전고의 물량들을 쉽게 돌파하기 위해서 갭을 띄웁니다. 음봉으로 만드는 이유, 그리고 양봉으로 만드는 이유는, 양봉으로 매집하면서 윗꼬리 다는 이유는 얘네들이 이제 파동을 만들었고 바닥에서 또 끌어올려줄 때, 지금 양봉은 이제 시가가 밑에서 출발해서 고점까지 막 끌어올라가잖아요. 이때 막 단타개미들 많이 붙을 거예요. 차이가 좀 있는데, 요 차이는 매집하고 갭 띄우면서 파동 만들면서 수익 실현한 거하고, 지금은 매집하고 파동 만들고 신용이 많이 붙었어요. 이때는 신용 잔고율 변화폭을 한번 보시고 공부해 하셔야 돼요. 신용이 많이 붙다 보니까 신용 터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가에서 상승시킬 때 신용 미수개미들이 또 붙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갭을 띄워버리면 신용 개미들이 다 털어버려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점에서 시가 출발해서 고점 찍고 내려오고, 저점에서 출발해서 고점 찍고 종가 마무리하고, 저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찍고 내려오면서 신용들이 물량을 본저가 오면 던지게끔 유도하는 거겠죠. 유도하는 거. 어렵나요? 정리해드리면, 얘들이 파동을 만들었을 때 신용 잔고율하고 같이 봅시다. 하나하나 짚어드려야지 이해가 되시니까. 이때 보세요. 상승시킬 때 재작년 2월 18일이죠 2021년도 2월 18일 날 신용 잔고율 거의 없어요. 보면 예전에 뭐 2.9% 정도였죠. 2월 18일로 보면 2.94%죠. 근데 갑자기 신용이 42만 주가 들어옵니다. 이때. 그리고 흔들었죠. 흔들고 잘 안 올려요. 고점 라인 돌파 안 하고, 신용들이 42만 주가 들어와요. 이때 상승시키고 내려갔는데도 말이죠, 더 올라갈 줄 알고. 이런 신용 개미들이 나중에 붙죠. 그러다 털리죠. 털리다가 3%대. 요때 보세요. 5월 6일날 4%대 조금씩 들어와요. 신용들이 물타기 하면서 들어오다가 5.8%. 이렇게 띄우니까 또 신용이 또 들어와요. 6%까지 늘죠. 털어버리죠. 털고 또 올립니다. 6월 8일날 보시면 신용이 좀 털리고 또 물타기 들어오고 털리고 하다가 6월 8일날 6% 정도 안고 갔습니다. 애들이 안고, 요날 또 신용이 또 들어오니까 한번 털다가 이렇게 흔들다가 움직이는데, 신용을 안고 그냥 끌어올리면서 7월 21일까지 끌어올려서 신용이 이제 여기서 좀 많이 털려요. 털리다가 갭 띄우고 털리고 하다가 7월 21일날 최고점 찍었을 때 신용도 뭐 익절도 했겠지만 다음부터 또 들어와요. 신용이 계속 늘죠. 더 올라갈 줄 알고 급락시켜버리죠. 끝났어요. 이때 얘네들은 다 물려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 털리다가 지금 5%까지 만들었고, 이때 상승시키면 신용이 붙어서 신용 털고 다시 반등할 때는 신용이 이제 갭 띄워버리면 익절해버리니까 부담이 되니까 저가에서 출발해서 신용이 붙는지 체크하고, 또 한번 내려갔다가 붙으면 또 올렸다가 체크하고, 이러면서 이제 물량 소화를 조금씩 해 나간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렵나요? 과거 차트들하고 같이 좀 비교해 보시면서 음봉에 대한 갭 띄우면서 출발하는 이유, 한 방에 좀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리고 요거는 시가에서 출발하면서 신용 터는 과정이었으니까 신용들이 다시 붙는지 물타기가 들어오는지 미수개미들이 들어오는지 체크하면서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패턴을 만들고 어떤 식의 흐름에서 지금 최근의 패턴들은 좀 변화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신용 잔고율의 증가, 이런 것들이 좀 아주 상관관계가 좀 깊죠. 이때는 뭐 시장이 좋았을 때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상승장에서는 보니까 얘네들이 신용을 안고 올려버립니다. 그냥 상승장이니까 신용개미들도 수익 줄 수 있게끔 신용 안고 올려버리죠. 근데 지금은 신용 붙으니까 털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상승장하고 하락장에서 신용이 붙어도 데리고 올라가는 시장하고 신용 붙으면 데리고 올라가지 않는 시장하고의 차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상승장에서 뭐 신용 써가지고 돈 많이 벌었던 개미들 많겠죠. 코로나 낙폭 이후에. 그때의 기억을 간직하고 하락장, 조정장, 이런 박스권장, 이런 시장에서 예전에 내가 수익을 많이 올렸던 그 기억만 가지고 매매하다 보면 1년 반 동안 수익 많이 받겠지만 다시 하락하는 장세,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은 다 털어먹습니다. 주식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자기의 자만감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는 안 돼요. 저도 이제 14년에서 15년 지금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매매하다 보니까 이런 시장 변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용 잔고율의 변화, 시장이 상승할 때 신용 잔고가 증가하더라도 세력들은 데리고 간다, 이런 부분들. 낙폭이 심화될 때 시장이 상승이 좀 둔화되는 하락장이나 조정 장세에서는, 박스권 장세에서는 신용을 데리고 가지 않고 심하게 골파기하고 움직인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용 매매는 하지 마라. 상승장에서는 뭐 레버리지 조금 쓰는 건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예전에. 만약에 1억을 투자한다면 상승장이면 뭐 20% 정도, 30% 정도 감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1억이면 뭐 2, 3천은 상관없지만 하지 마세요. 네, 상관은 없습니다만. 근데 몰빵 투자를 보통 하죠. 1억으로 투자해서 2, 3억씩 막 땡겨가지고 레버리지 땡겨서 투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상승장에서 크게 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절대 써서는 안 돼요. 그런 거를 이제 짧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2020년도부터 지금 약 한 3년 동안에 1년 반간의 상승과 1년 반 동안의 하락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요때의 맛을 봤던, 그리고 이때 실패하는 이런 개미들이, 맛을 봤던 개미들이 여기서 실패를 많이 해요. 주식 경력이 2, 3년 정도 되면 모든 시장을 다 보기는 힘들어요. 저는 오랜 시장을 다 봐왔잖아요. 2010년도부터 시장을 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험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시장 경험을 하고 나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든지 자만감은 버리고 자신있게 투자할 수 있는 기법을 완성을 시키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투자 철학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냥 자기가 돈 벌었던 기억만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